오늘 아까 우리 이영호 선생님 소개해 주셨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감사님하고는 오랫동안 감사님도 사진을 하셔서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좀 사진에 대한 서로 이야기도 고민도 나누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늦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고. 아마 제가 올 여름엔가 광주 환경운동연합 제가 거기 또 회원이기도 한데 거기 소식지에 제가 계속 사진을 실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이제 거기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비슷한 주제로 여름에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런 것이 아마 겹쳐서 생각나서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환경단체 회원이기는 하고요. 굉장히 소심하게 그냥 혼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관련된 일을 제 혼자 하고 약속한 그런 일을 실천하는 정도 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그런 약간 불편했는데, 여자분들,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제가 사실 주말 부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거 다 하니까, 이게 설거지 할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고 나면 음식도 남고, 그러면 제 집사람도 보면 그냥 여기다 부숴버리고, 큰 건더기만 남으면, 그런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찌개를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김치찌개라 이런 거 하면은, 그 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해보니까, 이걸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좀 철저히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려가면 다 그걸 가서 어딘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그거 정화하려고 하면은 엄청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그래서 나라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름망이 있어요. 거름망. 그걸 팔아요. 이렇게 딱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사 오면서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 오면서 안 뜯어와가지고 요즘은 제가 혼자 발견한 방법인데, 있잖아요. 철제 조리. 조리 있잖아요. 조리라 하나? 그게 딱 좋더라고요.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찌개 이거 버리면 거기다 딱 버려갖고 갈라서 저는 그거 버립니다. 딱 국물만 빠지게. 이제 일종의 제 나름대로 혼자 실천하는 소심한 방법이에요. 네, 그런 정도에 불과한 사람인데, 예? 근데 대부분에 보니까 식당 같은 데서도요, 그냥, 부어가지고 그것만, 큰 것만 해요. 예.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걸러주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부어서 그 큰 것만 이렇게 버리는데 저는 그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제 사전에.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냥 하여튼 분리수거 잘하려고 하고 그런 정도? 그런 사람이고, 제가 뭘 엄청나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고 실천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고요. 다만 이제 사진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변에 사진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쁜 꽃 찍고 아름다운 풍광 찍으러 다니고 해 뜨고 해 지는 거 찍으러 다니고 이제 그것도 눈에 보이면 안 찍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인간 삶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걸 주로 찍어요. 인간의 사회적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로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밟히는 게 또 환경적인 문제들과 관련되는 것도 상당히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일 삼아서 찍는 건 아니고, 다니면서 일상 속에서 사진을
쭉 연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도 제가 실천하는,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영상으로도 우리가 환경 보전 내지는 기후 문제를 다루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글로 써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굉장히 좋은 게 이거, 이런 우리가 실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여서, 환경연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진을 활용한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갖고 제목은 공존의 법칙은 없는가? 뭐 그 말 그대로 읽어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죠. 사실은 인간이 뭐 지구를 거의 점령군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또 더 많이 쓰고 있는 비인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임대료도 안 내고 마구 지금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 저는 좀 머릿속으로 고민하는 그런 문제예요. 부제로 저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 이따 그 뒤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환경과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갖고 쭉 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로드킬입니다. 그래서 로드킬 사진을 계속 지금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데, 저것도 뭐 어디 죽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죽기 때문에 쟤들도. 그래서 일 삼아서 가지는 못하고,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제가 굉장히,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언젠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좀 지금 계속 보이면 찍고 있는데, 그런 몇 장만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어디냐면, 남구에서 이제 남평 나가려면 터널을 하나 지나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칠석동이죠. 칠석마을. 그 마을 그 상류에 터널 바로 지나면 그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수달이 살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여기가 오른쪽이 거기거든요. 그 저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러 밤에 나왔다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꽤 유명한 사진이 됐죠. KBC에서 취재를 나와가지고 요거 보도도 하고, 이제 그 보호에 거기까지도 사는지는 잘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래서 좀 화제가 됐던 사진인데요. 하여튼 요렇게 넘어오다가 여기서 친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수달로는 죽은 수달이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처음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산 것을 가끔 2번을 제가 보긴 했는데, 그때 뭐 옆에 찍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못 찍은 경우는 여기 말고 화순에서 본 적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발견해서 찍은 것은 유감스럽게 죽은 수달이었습니다. 이거는 신안군 현경 쪽으로 가는 그 도로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쪽제비입니다. 쪽제비. 예. 얼른 보면 뭐 수달이냐 또 그렇던데 수달은 아니고요. 얘도 이제 이 오른쪽 아래가 이제 논이고 여기는 산인데, 여기 아마 얘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건데요. 길이 생기면서 결국 거기를 못 건너고 죽은 녀석입니다.
이거는 오소리죠, 오소리. 예. 의외로 오소리 개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로드킬 한 거를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보면, 얘들이 진짜 많아요, 수가. 그 죽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저 금호 방조제에서 찍은 사진인데, 의외로 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조류가 우리가 생각하면 발 달린 짐승만 로드킬을 당할 것 같은데, 저 독수리거든요. 쟤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되게 낮게 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가 있냐면, 저 나중에 그래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데, 도로에 뭔가 사체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그거 먹으려고 까마귀도 날아들고 독수리도 날아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비행을 뭐 낮게 날다가 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근데 저 독수리거든요. 도로에 저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마 차량에 충돌했을 수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이제 오리인데요, 오리. 얘는 올 봄에 이제 제가 보령을 모임 있어서 가다가, 이른 아침인데, 고라니예요, 고라니. 네. 고라니가 이제 이쪽이 산이거든요. 여기도 산이고, 아마 걔들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해야 될 자기들 길인데, 길이 이렇게 나가지고, 얘도 아마 오소리일 겁니다. 길 한가운데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제일 개체가 많은 건 얘들이에요. 고라니예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녀석이었는데, 요 로드킬 당한 동물들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신고를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화가 참 짜증나요. 서로 막 그걸 일원화해서 그냥 관련 지자체 영암이면 영암군에다 신고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도로에 따라서 도로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자체에서 하고, 어떤 것은 익산관리청에서 하고, 이게 다 달라서, 그럼 요리 전화하면 요리 가라고 그러고 막. 사실은 전화는 다 있어요. 군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와서 치우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해도 신고만 하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되니까, 가버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치우기는 한가 봐요. 익산청에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뽑아보려고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연간 통계를 내고 있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노드킬을 자기들이 처리했는지 통계를 갖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죠. 뭐 노드킬이 차가 많이 다니는 싱싱 달리는 뭐 시골 도로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도시에서도 저렇게 있거든요.
도시에서도 저런 그 도시에 사는 저런 것들이 동물들이 있잖아요. 비둘기가 이제 그 먹이 활동을 하다가 차에 친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여튼 이거는 이게 삭입니다. 삭. 수달만큼 귀한 네? 네, 그렇죠.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 야생동물 중에서는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저도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나주 영산포에서 영암 가는 길 거기에서 발견을 했는데 생긴 거는 고양이 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 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것보다 이제 찍어 놓은 사진 중에는 굉장히 막 처참한 사진도 많고 그 뭐 종류도 좀 다른 종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로드킬은 이 정도 제가 보여드렸고 개인적으로는 요걸 좀 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알리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좀 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긴데 요것도 사실 로드킬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저런 애들은 우리는 뭐 의식도 못 합니다만은 그러고 되게 튕겨 나가버리는데 유감스럽게 저 차가 제 차인데 어느 날 와서 봤더니 저렇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참 저런 일이 많죠.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훨씬 많을 겁니다. 이것도 물잠자리인데 여기 어떻게 저기까지 도시에서 이게 광주거든요. 저렇게 날아다니다 저렇게 된 거죠. 여기부터는 사실은 그 좀 훨씬 더 슬픈 스토리가 있는데 제 사무실로 가는 길가에 어떤 으슥한 꼴목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지는 않는 꼴목인데 어떤 연유인지 저 박새가 죽었어요. 죽어서 어느 날 무심코 지나가다가 박새가 있길래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 찍었어요. 찍고 가서 뭐 치워지겠지. 저도 그 정도만 생각하고 갔다가 잊어버리고 한 2주가 지났어요. 이 박새가 아마 어디 충돌을 하고 죽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그게 많잖아요. 지금 건물에 충돌해서 죽는 조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그거 좀 줄이자 하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림도 붙이고. 근데 하여튼 무려 2주가 지났는데 저는 이제 잊어버렸죠. 까맣게. 2주가 지나서 거기를 다시 지나가는데 저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치워지지 않고 거가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치워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제 분해되기 시작한 거죠. 상당히 2주 지나니까 상당히 저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이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걸 좀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니까 기록으로 한번 남겨야 되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뭐 따지고 보면 어차피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저를 위안하고요. 근데 뭐 일정하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면 찍어봤는데
이게 3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예. 3개월이. 그래서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러나 이 뭐 삶이라는 게 저런 거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그런 데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로 SNS에 몇 번 올려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내가 저 스스로도 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런 그 문제들이 보이면 사진으로 좀 찍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좀 전에 그거하고는 뭐 하루 차인가 될 거고요. 요게 마지막이구나. 요게 제가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해서 저도 사실은 공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물의 의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번에서 배웠습니다. 저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9월 달에 서울에서 이 사물의 의회라는 말 그대로 의회 있죠. 우리 의회. 근데 우리는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물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의회를 만들자 하는 개념을 낸 사람이 있어요. 저기 브리노 라투르라는 그 프랑스의 인류학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저분이 창안한 개념이랍니다. 이게 인간 이외의 사물들 동물도 될 수 있고 식물도 될 수 있고 뭐 산도 될 수 있고 이런 강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의 입장에서 어떤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냐. 주장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저분이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사물의 의회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갖고 이제 11월 1일하고 2일 날 실제 했어요.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각자가 역할을 맡은 거죠. 나는 강을 대표한다. 나는 뭐 동물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쪽에서는 뭐 농민도 나오고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른 문제가 바로 핵심 키워드가 공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거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저것도 어떤 신문에도 안 나왔더라. 한겨레 신문만 달았더라.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아침에 보다가 저걸 한 판을 털어서 썼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은 아침에 다 읽어봤는데, 공부도 해야 되겠고. 제가 혼자 그냥 막연하게나마 고민했던 문제들을 저런 식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비인간 동물, 해양, 기술, 산림, 대기 이런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대상들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인간 세계의 모습 이게 서로 조화롭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의회를 연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저기 명찰 찾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강 대표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저거를 공개 모집했더라고요. 저기에 참여할 사람을 아까 9월에 예비 모임 했죠. 그 전에 공개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해갖고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메모하고 한 건 이제, 이렇게 저기다 저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를 했어요. 저기 보면 첫 번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종은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불편을 감수할 의무를 가진다. 저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불편을 감수하자는 거죠. 나는 굉장히 좋은 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좀 불편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하려니까 피해를 누가 봐요? 동물들이나 비인간들이 보는 거죠. 강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4번 같은 경우 보면 인간은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배상 기금을 설치한다. 이런 하여튼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날 회의를 통해서 10가지의 건의사항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그게 뭐냐면 10대 요구안. 가장 이게 일종의 나름 문구를 작성해서 했는데 1번이 뭐냐면은 기후 생태 헌법을 만들자. 또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고 잊어버렸네요. 남미 어느 나라에서 기후 생태 헌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10대 요구 사항인데 하여튼 뭐 기후 생태 헌법 제정, 기후 정의 기금 설치, 기후 재난 대응 매뉴얼 보고 기후 시민 의회를 구성하는 거. 아까 이제 저런 것을 정식 기구로 두자는 거고요. 생태 전환 의무 교육, 불편을 감수할 의무. 비인간 그룹의 대표성을 보장해 주자. 인간 중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간 그룹 대표성을 보장해 주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되는데 그게 풀 텍스트가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잘 짜여진 마치 헌법 전문처럼 법률 조항처럼 꽤 잘 만든 문장으로 10대 요구안이 있더라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해보랍니다. 그러면 저는 뭐 저렇게 그냥 막 죽고 아프고 저런 사진만 찍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녀석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눈에 보이면 찍고요. 제가 광주천 요 앞에를 제가 사무실에서 가까워요. 걸어가도 한 5, 6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가끔 여기 산책을 하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여기 광주천에도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쭉 기록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광주천에 사는 녀석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외가리인가? 아까 그 하얀 게 외가리죠? 백로. 그 백로고 요거 외가리. 예, 요거 외가리. 이렇게 뭐 겨울이 되면 청동 오리까지 날라와서 저 안에는 원앙도 들어있어요. 여기 바로 위에입니다. 여기요. 철길 아래. 여기서 찍은. 남강주 철교 거기에 비둘기들 많이 있잖아요. 요새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고 빠른 물총새는 아니고요. 엄청 날렵한 아주. 네? 이렇게 봄날 되면 쟤들이
몸 데피려고. 네. 저게 자라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키우다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광주천에. 이렇게 볕바라게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저기 광주댐 식영정 앞입니다. 왼쪽이 식영정이고요. 저 동그란 산 뒤에가 이제 환백당이고, 이런 환경, 이런 부분을 관찰하러 다니다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낚시 금지 구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여기다가 고정적으로 배를 정박을 해놓고, 이 낚싯대예요. 그런 풍경 의미를 담게 됐습니다. 사실은 광주천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광주천에 혹시 발벗고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네, 물에. 아마 없으실 건데 너무 더러워요, 사실은. 너무 더러워요. 광주시에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광주천이 몇 급 주고 뭐 깨끗하고 어쩌고 근데 정말 한 번이라도 가봤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너무 더럽고요. 오염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럼에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는 또 강하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저렇게 좋은 산책로도 제공해주고, 광천동입니다, 광천동. 여기도 아시겠죠? 광천동. 봄이 되면 저렇게 예쁜데, 여기는 동천동이죠, 사실은. 동천동, 저쪽이 광천동. 너무 멋있어요, 봄이 되면, 벚꽃이랑. 여기는 무등경기장 주변 어딘가 싶습니다. 바로 요 앞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계절 따라 이렇게 변하는 광주천을 나갈 때마다 사실은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찍어둡니다. 이거는 저 아래 승천보 가까이 간 자전거길, 임동 건너편이고요. 정말 여기 이런 데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기를 산책을 할 거예요, 아마. 저 건너편이 이제 일신방지. 여기도 자전거 길이고요. 저는 우리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400명의 회원 중에 절반만이라도요,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해서 한 200명이 흩어져서 광주에서 날마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전부 갖고 있잖아요. 고성능 카메라를. 그러니까 각자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환경과 관련되는 어떤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찍어서 그것을 때로는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하기도 하고 기록해 두기도 하고 하는 활동을
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뭐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우선 나라도 해보자. 고 저는 대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누구도 모르는 문제들. 사실은 아까 뭐 자란지 제가 자란 아니고 하여튼 거북이도 있고 뭐 광주천에도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사실은 사진을 찍어놓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그런 것을 기록해 본다 할지 또는 이제 이 어떤 일상이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어떤 흐름이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사진으로 흐름을 읽을 수도 있어요. 환경 문제 같은 경우 어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 사실 제가 올 봄에 여름에 동네 제가 문흥동에 사는데 바로 뒤에 삼각산이 있어서 주말이면 가기도 하고 어쩔 때 뭐 시간 나면 가는데 거기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 맨발 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도 좋다고 막 그랬어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동안은 등산화를 신고 다니다가 그날은 처음으로 신발을 밑에 놔두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이 좀 걱정되니까 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등산화를 신었으면 그냥 가는데 맨발이라 이제 이거 이렇게 피해 가려고 바닥을 보고 가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등산로에 보면은 흙이 흘러내려가지 말라고 야자 매트를 깔아놓잖아요. 그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 같잖아요. 실제로 광고도 그렇게 100% 친환경 소재, 야자 매트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걸 거의 몇 킬로를 깔아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흙 흘러내려가지 않게. 근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닳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 같죠? 친환경 제품이니까. 그러면 좋은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매트를 짜야 되잖아요. 매트는 친환경 소재지만 그 매트를 엮으려면 우리 짠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짜겠어요? 나일론 끈을 짜. 그 나일론 끈의 양이 어마어마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 다져져가지고 흙 속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야자 껍질 줄기는 다 날아가 불고 이제 떠내려 가불고 이 나일론 끈만 울긋불긋한 끈이 그냥 가득 깔려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며칠간 사진을 찍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사실 그래갖고 그놈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사실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그놈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어요, 사실. 한 석 달 정도? 여기만 한 게 아니고, 회원들 동원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거 지자체에서 실태 전체적인 조사,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든지 안 깔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뭘 보고 사진을 찍고 하다 보면 그게 뭔가 보여요. 흐름도 보이고 새로운 현상도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저런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저 나름대로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간사님이신가요? 간사님 빼고는 다 우리 이제 나이대가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는 카메라라는 게 엄청 귀했어요. 그랬잖아요. 비싸고 어렵고. 왜? 디지털 기술도 아니고
옛날에 필름 끼워서 이거 뭐 맞춰갖고 막 하고 하니까 찍으면 하얗게 나와버리거나 까맣게 나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 울렁증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누가 눌러도 퍼펙트한 사진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내가 환경,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일을 하나 더 해보자. 뭐 걸어다니면서 버스 타러 가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뭐든 보이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좀 기록하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쩔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이제 제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뭘 보고 어디다 눈길을 주고 다니나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들을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장 건설하려고 하면 산을 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산 다 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뭐 이제 우리는 뭐 워낙 지하 자원이 부족하니까 안 깝니다만은 남미나 엊그제도 그 남미 지금 금값이 워낙 오르니까 아마존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한겨레 특집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산림을 그냥 대규모로 파헤쳐 가지고 금 캔다고. 그럼 금만 뽑아내나요? 그게 아니라 그걸 녹여갖고 수분 부어서 금을 추출하려면 엄청난 오염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이제 우리가 돈 들고 시간 들고 하니까 못하고 또 하면 좋겠지만 백두대간이 까졌느냐 안 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못할 것 같고 중심으로 저는 작은 문제들을 좀 찍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유심히 관찰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고칠 수 있지만 넘기는 문제들. 아까 말한 그런 매트 같은 것이 저런 사례에 든다고 봐야죠. 사실은 저는 그거 안 했으면 싹 걷었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면 그 잡고 올라가라고 나일론 끈으로 손잡이 줄을 해놨잖아요. 산 자주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 그래요? 그 작은 줄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죠, 그것이. 아주 손에 하얗게 붙어버려. 그럼 그게 어떻게 다 떨어져가지고 흘러서 강으로 가요. 제가 네팔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저는 한 달 동안 네팔 트레킹도 해봤습니다. 근데 네팔 가서 제일 놀래고 화나고 그런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 쓰레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버려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서 버려요. 마치 우리 담배 피다가 버리듯이 과자도 먹으면 우리 같으면 이거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하잖아요. 그 생각이 없어요. 과자도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 그 자리야. 시골의 마을에 가면요. 우리로 치면 강원도 산골 같은데 마을에도 사람들이 요즘 플라스틱 보급돼 과자 먹고 예를 들면 라면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산길에도 그냥 비닐 봉다리가 근데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흘러서 겐지스강으로 갑니다. 저기 네팔 서부에는 그 산에 제가 여름 우기 끝에 가가지고 비가 억수로 왔어요. 도착한 날부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산길을 가면서 강을 건너고 뭐 내각을 건너고 하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 또랑 가해가 비닐봉지가 저 위에서 떠내려온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게 사실은 겐지스 강으로 가고 인도양으로 가겠지만 돌고 돌면 어디로 와요? 전 지구를 도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건이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 신자분들이잖아요.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그 윤회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도 돌고 도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산에서 계속 했어요. 이 사람들이 불교 국가인데 왜 이런 거 생각 못 하나? 그랬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요. 아, 심각해.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무관심 또는, 무관심은 이제 정책 당국일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무관심이 나온 문제들. 가로수가 대표적인, 제가 이따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 앞에도 그렇죠. 무조건 잘라버리잖아요. 가로수를. 그러려면 심지 말자. 저는 그런 주의자거든요. 뭐하러 심어요, 그러려면. 나무를 살리고 신호체계를 바꾸는 데로 가야죠. 오늘 아까 말한 공존의 개념으로 보면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또 결국 나무가 우리한테 도와주는데. 신호가 안 보인다고 나무를 잘라버리죠. 더구나 생명인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성찰해 보았으면 하는 일상의 문제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이런 걸 하시잖아요. 네. 할부로. 할부로. 아니, 뭐 핸드폰 있는데, 뭐하러 카메라, 이제 카메라 사지 마세요. 내가 조금 열심히 찍어봐야 되겠다 하는 뭐 그런 분 아니면, 이제 카메라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요즘 그냥 일반인들이 사진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 싶으면 그냥 핸드폰을 찍으세요. 못 쓸 데가 없습니다. 이거 찍어가지고.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은 좀 갖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좀 끈 무렵에 책이라도 한번 내봐. 내지는 우리 엄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이 소설책 한 권이요. 하듯이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그 사진도 엄청 걸림돌이었어. 사진이 없으니까. 요즘은 핸드폰 있잖아요. 요거 책 내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요 품질이. 요걸로 찍어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진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사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 어떻게 찍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해야 좋은 사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도 찍고, 잘 찍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사실. 지나다니면서. 저거 뭔지 아시죠? 예? 그저께 금호타이어 불났잖아요. 집에 고향에 갔다 오다가 연기 나는 것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저런 것도 저 찍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연기가 저렇게 많이 났는데 저게 다 우리가 마셔야 될 공기잖아요.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분해되지 또? 그러면 기업에서는 저걸 어떻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보도자를 내고 그랬잖아요. 저 환경 오염,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해서 뭐 별거 없더라. 조사도 안 해놓고. 나중에 그냥 혼났잖아요. 근데 저거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저것은 이제 화재라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화재가 일어나서 일으킨 오염은 배상 책임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저것만 그랬을 것 같아요. 불을 끄려면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가? 환경망으로 왔어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환경적 재앙인데,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막 좀 찍어놨어요. 오면서 그 공장에 좀 근접해 보려고 송정리로 들어갔는데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기자면 내가 가서 찍었는데 기자도 아니고, 그래서 맑은 하늘에 퍼지고 있는 연기를 좀 찍어봤습니다. 뭐 저런 사건 사고도 있고요. 이거 우리 삼각산에서 찍은 떡두꺼비거든요. 의외로 두꺼비가 사례가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잘생긴 떡두꺼비. 예. 예. 심지어 이런 것도 찍고 다니고 그래요. 제가 지향스럽습니다. 예. 그냥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달팽이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동물이다. 동물을 찾는 거예요. 그냥 찍어보고 노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광주천이고요. 얘는 남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 제 고향인 해남에서 차를 몰고 가다 발견해가지고 모델을 해준 덕분에 제가 뜸하다가 몇백 킬로까지 가서 강에다가 살려줬는데 잘 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름에 비 와서 광주천이 이랬던 적이 있어. 2020년도에 비가 엄청 왔었어요. 그때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어서 요 바로 아래일 겁니다, 아마. 그때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가 났었어요. 2020년도에. 저기 광산구 쪽 어디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강을 돈 들여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실은 안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선에서 이용해야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 시장님 좋아하는 분이 누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기다 Y 프로젝트 한다고 사실은 저런 저쪽에 양쪽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황룡강 아니 저쪽 어디 풍영정천하고 그쪽에 영산강이 합쳐지는 데다 Y 프로젝트라 해갖고 거기다 막 놀이시설 만들고 수영장 만들고 한대잖아요. 그게 강 시장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고 지금 제대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사실. 여기다 수천억을 들여서 그럴 일이 아니죠. 비 한 번 와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장록 습지가 국가 습지 됐다고 우리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진짜 심각해요. 저렇게 생겼어요. 관리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막 가끔 환경단체들이 가갖고 봉투 줍고 막 이거 하긴 하는데, 저게 다 위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제가 다 걸려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많이 보는 모습이죠. 제가 이걸 닭발나무라고 부르는데 닭발같이 잘라보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를 살리고 인간이 조금 약간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저렇게 어김없이 싹을 틔워요. 나 저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어머니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이 생기면 일본 사람들은 땅을 사서 정원을 만들고요. 땅을 사서 꽃을 심고요. 영국 사람들은 뭘 심겠어요? 영국 사람들은 잔디를 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추를 심어버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차라리 저기에 꽃을 심는 문화가 생기면 좋을 텐데, 지금도 땅만 보이면 고추 심고 상추를 심어야 되는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 문화하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부터는 이제 꽃을 심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빈 집터인데, 저 안에 보면 뭐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것도 또 관리도 안 하고 저렇게 해갖고, 막 유모차도 갖다 놓고 보기가 민망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같으면 어땠겠어요? 저기다 꽃을 심습니다. 전부 꽃을 심습니다. 실제 아까 그 말은 있는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땅이 생기면 잔디를 심는다.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야자 매트의 흔적입니다. 이 정도로 해요. 심각해요. 어떤 나무도 우리는 좀 뭐만 하면 무조건 비워불죠. 그 이제 비워놓고 좀 누가 뭐 일 할까 무슨니까 저걸 저렇게 세워놓고 못으로 박았어요. 저기 어디냐면 여기 있죠. 남동에 그 도로 새로 놨잖아요. 오거리에. 거기서 작년인가 찍는 사진인데, 심하죠? 그러고 나서 저기다 새로 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 짓거리를 못하러 해요. 좀 불편하고 해도 살려가지고 놔뒀으면 되는데. 3년 전인가 오남산에 불이 크게 났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봄에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가봤더니 이렇게 싹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기록을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거리를 다녀보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란 걸 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보내서 좀 기억을 하시려면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쨌어요? 저런 거리 청소를 상당히 권위주의적으로 시켰잖아요. 자, 청소합시다! 해갖고. 그렇죠. 학생들도 하고, 옳지. 어른들은 울력이라고 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했냐면 공무원들도 했어요. 옛날에는 공무원들도 자기 동네 봉사한다고 막 청소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어쩝니까? 아무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뭘로 해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마치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뭐 어디라고 할 거 다 똑같아요. 맞아요. 눈도 안 틀어요. 제가 매곡동에 살 때
매곡 동사무소 앞에 금호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매곡 동사무소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심해요. 경사가 심해서 눈이 좀만 와버리면 빨리 안 하면은 거기 차가 못 다니거든요. 그 동사무소에서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 그러면 거기를 누구만 하냐? 금호 아파트 관리 아저씨만 혼나버려, 이제 눈이 오면. 근데 눈이 폭설이 쏟아지면 그걸 감당을 못 해요.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동사무소 직원 열 몇 명 되거든요. 내가 어느 날 하도 화가 나서 가봤어요. 제가 매곡동 살 때. 전부 놀고 있어요. 공익들까지. 그런데도 안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식인 거죠. 이것은 봉사로 생각하면 되잖아. 너무 일도 도와주는데. 맞아요. 심각합니다. 이거 아까 그 사진하고 같은 건데 얘가 있네요. 예, 저렇게 살아나요. 생명이 무섭습니다. 사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가진 분들끼리 좀 모였으니까 사진이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생명,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사진을 해서 사진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영상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도구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 할 뿐이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면 이런 미디어들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어떤 것을 찍거나 기록했을 때 그걸 보여주는 방법이 훨씬 쉽잖아요. 옛날에는 찍어서 또 보여줄 방법이 없었어. 근데 요즘은 그냥 바로 올려오면 뭐 난리가 나볼 수 있잖아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만 잘 짜고 조금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엄청나게 좋은 도구다. 그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함께하는 방향이라는 이런 목표를 좀 우리가 잘 새기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균형 있는 생명사슬을, 제가 아까 공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하고 기록하고 가치를 찾아내는 일에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진이라는 도구가 한 1%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하기만 하면, 들고 나서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 정도 회원을 가진 단체라면, 아까 누구 말씀하셨죠? 소모임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훨씬 적극적으로 전 회원한테 동참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하루에 하나만 찍어서 올려보자. 사이트 만든 것도 쉽잖아요. 공짜로 다 만드는데. 그죠? 그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제 또 가공해서 막 이제 전파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도 축적하기도 하고, 활동의 어떤 그 역동성도 좀 키울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 그런 거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좀 활용하는 운동하는 방법으로서, 어차피 환경운동 하자고 모인 분들이니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카메라가. 단 비싼 카메라 살라가지 마시고 있는 핸드폰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동물일 수도 있고요. 광주천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숲일 수도 있고 이야기가 그분이 하셨어요. 사무루에라는 개념을 만드신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좋은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으시거나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요. 없으신가요? 네. 네. 네, 좀 위험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좀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멈추려고 하면 갓길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저만치 가서 차를 세우죠. 그래서 걸어와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놓치고, 저 찍어야 되는데 그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들이 워낙 많을 때 또 그럼 못 세우잖아요. 차가 없는 시골로 가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렇게 찍습니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내일 또 총회를 보시는 고민도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혹시 미얀마에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미얀마 가보신 분? 없으세요? 아니, 미얀마 이야기를 하셔서, 책을 제가 2권 가져왔는데 여기다 기증하고 갈게요. 제가 미얀마, 동남아시아 쪽 이렇게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해서, 갔다가, 미얀마에 관련된 걸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사진집인데요. 이렇게. 제목이 그냥 제가 초창기에 만들면서 판매용으로 가격은 써졌긴 한데 판매용으로 만든 것은 아니어서 판매되지는 않고요. 제목이 내일을 사는 사람들의 땅 미얀마라는 제목으로 제가 사진집을 한 권 냈는데 제가 정말 미얀마 가서 보고 감동받았어요. 불교 국가가 다 사실 저도 신자입니다. 얼식이긴 하지만,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도 대흥사 주지스님이 지어주셨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안 다니다가, 작년엔가? 누구 공부하러 가자 해가지고, 시작이, 광산에 보은사? 아니, 예? 보은사? 예, 도재스님한테 제가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얼찍이 신자인데, 마음속에는 항상 있죠. 불교적 마인드가 깊으니까. 근데 여기 가서 보고요. 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고 느낀 게 이 제목이 거기서 나왔대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오늘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물론 한국 사람들이 내일을 중요하지 하죠. 그래서 오늘 어째요? 내일 돈을 벌어서 내일 잘 날라고 오늘 고생을 뒤지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일을 위하긴 한데
오늘 내가 죄만 짓지 않고 살면 내일은 자연히 좋아져. 나는 복을 받을 거야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하지 않아요. 무리해서 뺏으려고 하지 않고 무리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리해서 일하려지 않아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걸 제가 미얀마 여행을 사진 촬영 여행으로 3번인가 갔다 왔는데 너무 이게 눈에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매력적인 사람들, 너무 순박한 사람들, 정말 순박해. 티가 없이 살아요. 우리 베트남도 불교 국가죠. 베트남 사람들은 좀 때가 깨었더라고. 저도 이제 제가 지난달에도 베트남 시골을 저기 메콩강 유역에 거기를 좀 갔다 왔는데 거기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똑같아요. 우리처럼 그냥 굉장히 미얀마 사람들처럼 착해. 근데 베트남은 그 도시로 조금만 나오면 이게 때가 뛰어가지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근데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는 정말 사람들이 순박하고 하여튼 종교적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요. 아주 온몸에 종교가 그냥 딱 묻어있어. 그냥 이거 있어. 그리고 또 놀란 데가 사실은 부탄이에요. 부탄은 많이 들어보셨죠? 부탄은 뭘로 유명해요? 그렇죠. 행복 지수가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세계 넘버원이라고. 근데 부탄 사람들도 비슷해요. 삶의 방식이. 거기도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근데 다만 부탄 사람들은 보통은 읽지 못하는 짙은 슬픔이 있더라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조금 이야기해 보면 그가 일종의 그 왕정 국가예요. 지금도 왕이 있어요, 부탄은. 그래갖고 왕이 마음에 들면, 너 이쁘다. 여기 땅 가져. 이런 식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거든요. 굉장히 통제 사회고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영향이 좀 있고. 근데, 정말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가 좀, 그 삶의 방식은, 제가 우리 봉고차를 운전해준 그 기사 아저씨하고 한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이제 저녁을 먹다가 여기 우리 한국 사람 젊은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그 나이를 물어봤더니 저하고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씨 반갑다 친구하자 그래갖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야, 이거 네 차냐? 아니, 지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봉고차가.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빌렸어. 그럼 너는 꿈이 그거였네? 딱 한국식이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겠어요? 차를? 지 차 한 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야, 너 그러면 이 차 한 대 사는 것이 꿈이겠다.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럼 뭐하러 사? 네, 대본에 그러면. 지금도 빌려서 충분히 행복한데, 뭐하러 사, 이걸? 그래서 한 대 탁 맞은 느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참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만나고 다니면서 기록을 했어요. 기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두 권 가져왔습니다. 2권. 신이 비님이 욕심이 혹시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분 가져가십시오. 그런. 근데 사진책은 비싸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없는데 듣느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이제,
마이크가 계속 말썽을 피우네요. 오늘 이렇게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쭉 느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우리 김홍렬 선생님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연 맺었으니까 이제 또 자주 이렇게 해서 함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간 되시면 7시에 여기 이렇게 함께 나오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혜청 스님하고 기도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도할 겁니다. 축원도 하고 스님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절은 안 합니다. 스님 기도 절은 안 해요. 아니요, 108배 안 합니다. 금강경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료식이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